은퇴하신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니까 전기세나 관리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졌는데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같은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약값이나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죠. 거기에 손주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 같은 고위험 상품을 찾아보시지만 솔직히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는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 보신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자분들의 자산과 노후 재무 설계를 20년 넘게 상담해온 금융 전문가 김현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투자나 어려운 금융 상품에 뛰어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은퇴 후에도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후 자산 관리, 시니어 재테크, 정부 지원 제도 같은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 알차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금만으로도 노후에 월급처럼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예금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바로 고정 수입의 단절입니다. 현역 때는 매달 월급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모아둔 자산이 전부죠. 마치 평생 타던 자전거에서 갑자기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더욱 걱정이 크실 거예요. 문제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한 달만 놓고 봐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처럼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약값이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가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새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기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지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는 월 지출이 150만 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 70만 원뿐이어서 매달 80만 원씩 적자가 나는 분도 계셨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30대, 40대라면 손실이 나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번 손실이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을 날리고 나서야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는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예금입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설령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2025년 9월부터는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시대에도 조금만 잘 찾아보시면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된 고금리 예금 상품들이 존재해요.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생활비를 보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금이 어떻게 우리 생활비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정기예금을 통해서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금융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확정된 이자를 받는 거죠.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고 펀드처럼 매일 시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줘요. 마치 옛날 동네 아저씨가 돈 맡겨라, 매달 용돈 줄게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확실한 거죠. 2025년 현재도 잘만 찾으면 연 4에서 5%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 예금 상품이 존재합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특화 상품은 우대 금리까지 얹어주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철수 어르신이 5천만 원을 연 4.2% 금리의 정기 예금에 월 지급식으로 넣는다고 해볼까요? 세금을 제하고도 매달 약 14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와요. 이 돈이면 한 달 교통비와 식비 일부 혹은 관리비와 약값까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은 매달 들어오는 이자로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을 예치한 69세 박미숙 어르신은 매달 약 6만 원 안팎의 이자를 받고 계세요.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이 돈으로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해결하니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꼬박깨박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도 든든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겨우 6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고정비가 해결되니까 다른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작은 우산 하나가 비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을 가입하실 때는 만기 일시 지급형이 아니라 반드시 월이자 지급식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만 이자가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매달 들어와 생활비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때 가서야 목돈이 생기지만 당장 매달 필요한 생활비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즉, 정기 예금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생활비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많은 예금 상품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가장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정기 예금과 적금 상품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가장 유리할까요? 마치 시장에서 같은 배추도 어느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예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순서를 따라가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이자 지급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기 예금은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노후에는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월 지급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 놓치면 생활비 보조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두 번째는 시니어 전용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60세 이상 고객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된 상품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더 얹어주고 세금 혜택까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의 평생든든은 만 60세 이상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4.7%, 신한은행 시니어플러스 예금은 만 65세 이상 연금 이체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3%, 우리은행 실버사랑 예금은 만 60세 이상 전용으로 특판 시 연 4.5%까지 가능해요. 농협은행 NH 행복설계 정기 예금은 사회보험연금 수급 시 우대로 최고 연 4.2%까지 주죠.
이처럼 은행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 조건에 맞게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 방식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영업점 창구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스마트폰이 어려워서라고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그 뒤로는 훨씬 편리하고 높은 이자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라고 하시다가 딸의 도움으로 모바일 예금에 가입하신 후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처음 자동차를 타던 날을 떠올리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추가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세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예금 고객에게 금융 상담 서비스, 병원 제휴 할인 혹은 자동이체나 연금이체 등록 시 우대 금리 제공 같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만큼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가 서비스까지 챙기면 더 똑똑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건강검진 할인이나 문화센터 수강료 할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생활의 질까지 올려주는 셈이죠. 이제 예금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챙기셔도 매달 받는 이자가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예금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챙기셔도 매달 받는 이자가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는 월이자 지급식을 꼭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만기일에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에만 익숙하십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에서는 1에서 2년 뒤 목돈을 받는 것보다 당장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강희경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월 지급식으로 예치해서 매달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 관리비와 약값을 충당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자가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큰 안도감을 주거든요. 둘째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예금 이자에는 14%의 소득세가 붙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요. 같은 금리를 받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으니 실제 손에 들어오는 이자가 훨씬 커지는 거죠. 마치 김치찌개에 고춧가루를 안 넣고의 차이처럼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했을 때 원금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은행에 4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을 나눠 넣으면 총 1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라는 전략이에요. 혹시라도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만약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인당 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전보다 2배 더 넓은 범위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 1억 원을 맡겼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고 만약 1억 5천만 원을 넣었다면 1억 원까지만 보장되고 초과된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 상품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 창구보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 금리를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한 번만 가입 절차를 진행해 두시면 이후에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전용 특판 상품을 통해 0.2%에서 0.5%,
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을 같은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창구에서 가입하면 연 4.0%인데 모바일로 가입하면 연 4.3%까지 받을 수 있는 식이죠. 매달 들어오는 이자 차이를 합산해 보면 1년 뒤에는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예금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제 경험담을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서울 성북구의 71세 정명순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맡기셨어요. 현재 매달 약 13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전기요금과 약값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꼭 필요한 생활비 일부가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해서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의 68세 김영호 어르신은 병원비 때문에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약값만 해도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5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고 월 지급식으로 매달 약 11만 원의 이자를 받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경기 수원의 74세 박정환 어르신 부부는 함께 모은 1억 3천만 원을 2개 은행에 나누어 각각 6,500만 원씩 예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1인당 1억 원 한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관리한 거죠. 매달 합산 약 23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고 이 돈으로는 관리비와 부부가 함께 다니는 문화센터 수강료를 충당하고 계세요. 취미 활동까지 이자로 해결되니까 노후가 훨씬 즐겁다고 두 분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쉬자고 하셨는데 이자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럼 뭐라도 배워보자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까지 만들어준 셈이죠. 부산 해운대구의 70세 이갑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은행 창구만 이용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모바일 전용 특판 예금에 가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예치했는데도 금리가 0.3%더 높아졌고 매달 받는 이자가 2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통신비를 해결하시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해보니 오히려 편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삶의 질을 바꿔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금은 안전한 금융수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놓치면 괜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해지 불이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금을 넣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중간에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기 예금은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속된 금리를 그대로 주지 않아요. 보통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1년짜리 예금에 가입했지만 3개월 만에 해지하면서 사실상 이자를 거의 못 받고 원금만 돌려받았던 경험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대 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문 광고나 은행 홍보물을 보면 최대 연 4.5%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금리가 3.5%이고 나머지는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급여이체를 걸어두거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거나 마케팅 동의를 해야만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식이죠. 그런데 시니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급여이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금리만 보고 가입하시면 실제로는 기대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일 광고를 보고 갔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할인을 못 받는 것과 비슷하죠. 세 번째는 월 지급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모든 정기 예금이 월 지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품은 무조건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에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 일시형보다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월 지급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70대 고객님은 만기일 지급형에 가입하셨다가 2년간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결국 다른 자산을 팔아서 충당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월 지급식을 선택했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이라고 후회하셨거든요. 그러니 꼭 상담할 때 이 상품은 월 지급식이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금리 광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연 7에서 8% 같은 말도 안 되는 금리 문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 정식 은행 상품이 아니거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지인의 권유로 이런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까지 날리는 피해를 보셨어요.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 상품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간혹 은행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물어보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받아서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금만으로도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워요. 전기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예금은 전체 노후 자산의 일부일 뿐이고 다른 수입원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요.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연금이 받쳐주고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수령 방식을 조정해서 매달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 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위에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은 생활의 뼈대를 세워주고 예금 이자는 여기에 여유를 주는 살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자를 관리비와 통신비에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 용돈이나 취미 활동비로 활용하기도 해요. 이자가 생활 속 작은 월급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역 일자리나 소규모 임대소득, 자녀의 지원 등도 함께 고려하면 훨씬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한쪽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경로로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추가로 예금을 활용해서 매달 이자를 받으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느냐예요. 예금을 잘 활용하면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마치 또 하나의 월급처럼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어요.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 예금은 반드시 월이자 지급식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 1억 원 이상 자금을 맡길 땐 반드시 은행을 나눠서 예치해야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덧붙여 지나치게 높은 금리에 혹하지 않고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해요.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거든요. 결국 예금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에요. 매달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이 기본을 받쳐주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여기에 더해지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여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래요. 앞으로는 걱정 대신 안심, 막막함 대신 확실한 설계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